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도 유튜브를 올리게 됐습니다. 중간고사가 아니 기말고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과학 공부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유튜브 한번 편하게 누워서 한번 봐보세요. 자, 우선 이번 시험 범위가 첫 번째로 열과 온도 3단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열이 뭔지 그다음에 온도가 뭔지, 이 두 개를 가장 먼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팽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열과 온도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때 했던 얘기가 뭐냐, 열과 온도를 구분하기 전에 뜨겁고 차갑다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냥 차가운 거 만져보고 뜨거운 거 만져본 다음에 이런 게 뜨겁고 차가운 거야,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대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학교에 와서는 이게 이제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세상 모든 물질은 땡땡으로 그냥 이루어져 있다. 자, 땡땡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뭘까요? 바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입자란 무엇이냐면, 크기가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루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입자들은 뭐 하고 있냐? 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정도가 빠른 입자도 있고 느린 입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입자들이면, 우리가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뜨겁다라는 건 뭐냐면, 입자들이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뜨겁다라는 거는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왜 아프냐, 만졌을 때 입자들이 나를 세게 때려서 아픈 거야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입자들은 에너지가 큰 거고, 큰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이 돼서 뜨겁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전달되면 어떻게 된다?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물체가 차갑다라는 건 뭐냐?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활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둔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둔한 애들은 차가운 건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애는 차가운 거고, 차가운 걸 만졌을 때 뭔가 너무 차가우면 아프잖아요.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데 대체 왜 아픈 거지? 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건 뭐냐면, 이게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한 입자는 일단 크기를 좀 똑같이 만들까? 한 입자는 되게 빠르고 한 입자는 되게 이게 느리다고 합시다. 여러 개로 해볼까? 봐봐요. 느릿느릿한 아주 느려 터진 입자들이 있고, 한 녀석만 엄청 빠르다고 해볼게요.
자, 이 느린 입자들은 온도가 낮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빠른 애는 온도가 되게 높은 그런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빠른 애가 자기 혼자만 계속 빠른 게 아니라 느린 애랑 부딪히면서 뭔가 나눠 가지는 것 같아요. 이 활발한 정도를 나눠 가지는데, 보면 지금 이 활발한 정도가 비슷해졌죠. 이걸 우리가 에너지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빠른 입자가 느린 입자에 부딪히면 뭐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비슷해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업 때 뭐라고 했냐? 에너지가 많은 입자가 에너지가 적은 입자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우주가 갖고 있는 규칙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가 많은 녀석은 에너지가 적은 애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모두가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 갖는 것 같다. 모든 입자들이. 선생님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마치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돈을 나눠 갖는다 이런 거라면, 우주는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 갖자 이런, 마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입자는 에너지가 적은 애들에게 에너지를 나누어줘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물체를 만지면 아픈 이유. 자, 차갑다라는 거는 내가 손으로 만진다 쳐볼게요. 그럼 내 손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어떤 입자? 느리고 둔한 에너지가 낮은 입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뭔 말이야? 반대죠. 내 손이 차가운 물체보다 뜨거우니까 활발하고 빠른 에너지가 큰 입자라고 할 수 있고, 차가운 물체는 어떤 거다? 차가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어떤 입자? 느리고 둔하고 에너지가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이 차가운 물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 빠른 애가 느린 애랑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봤지만 어떻게 돼? 이렇게 골고루, 다시 한번 볼게. 빠른 애가 느린 애들한테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부딪히면 슝슝슝 하면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너지를. 나 혼자만 빠른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나눠 갖자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하면 뭐냐면, 차가운 물체에게 내 손이 그래,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 손이 차가운 물체에게 뭐를 나눠준다? 에너지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함부로 나눠주면 마냥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물체를 오래 만지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위험하겠죠. 그럼 위험하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냐? 멈춰 하면서 고통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뺏기는 거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당장 멈춰라, 그 행동을 하면서 고통의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애랑 맞닿았을 때 고통스러워 하고 느끼는 이유는 내 에너지가 뺏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아픈 이유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고통의 신호를 주는 거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냥 때려서 아프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라는 거는 뭐냐? 입자에 얼마나 활발하냐, 활발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내가 더 활발하냐, 너가 더 활발하냐,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 얼마나 활발했는지,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의 개념은 뭐냐? 어떤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예요. 활발한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평균적인 활발한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에너지의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입자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지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열은 뭐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에게 뭐를 나눠줍니까? 마치 공산주의처럼 에너지를 나누어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에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던 공이 느리게 움직이는 공이랑 부딪히면 서로 에너지를 나눠 갖듯이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에게 항상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열이 전달됐다라는 거는 뜨거운 애와 차가운 애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만약에 온도가 같은 물체끼리 주고받는 에너지는 이건 열이 아니에요. 온도가 달라야만 어떤 이 우주의 법칙으로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 가져야 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된 에너지만을 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손을 비비면 뜨거워지겠죠. 이건 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과 오른손은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열은 없어. 물론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열에 의해서 뜨거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는 꼭 온도가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온도랑 열을 그래서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온도는 뭐냐? 뜨겁고 차가운 정도 또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열은 뭐냐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 열이 많이 난다 라든지 열이 높다, 열이 낮다라는 표현은 다소 애매한 거예요. 보통 뜨거운 거를 열이 펄펄 나네, 열이 높네, 열이 낮다 하는데 그냥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높다,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낮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헷갈리지 말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공평해지자 라는 거는 결국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나누어줘서. 그래서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함께 서로 열을 주고받으면, 그러니까 물체가 서로 열을 주고받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온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열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두 개를 안다면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는 결국 공평해지겠구나, 온도가 같아지겠구나 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 현상을 그냥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